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의 집 머슴살이, 증기선보이, 그리고 소학교 선생, 변호사를 거쳐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10가지로 정하고 평생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그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게으르지 말며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잘 지키자.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반성의 시간을 갖자. 목사님도 평생 복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존경을 받아오고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좌우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좌우명이라기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좌우명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첫째고 마지막이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게 내 생활 아주 그냥 초점이지요. 하우스보이에서 미군을 만났기에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집윗사람을 만나가지고 애들 3남매를 두어서 걔들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목회 사역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거 하나 놓고 80여 평생을 살아오니까 그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점 없이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유기범 회장입니다. 먼저 준비한 소개 자료를 함께 하신 뒤에 모시겠습니다. 개포동 남단, 포이동 옆쪽 땅의 구룡마을. 강남구의 외딴섬이라 불리우는 구룡마을에는 판잣집과 같은 가건물 391동 1807세대가 밀집돼 있고 약 2600명의 거주자가 있다. 구룡마을은 1999년에 세 차례 화재를 비롯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건의 화재를 겪었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4년 11월에 일어난 화재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직원들이 구룡마을을 방문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구룡마을 주민 약 1,100여 가구에 쌀과 라면, 초코파이, 건빵 등 생필품과 방한용품, 라디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소화기 등을 포함해 약 4천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그곳을 방문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순간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는 유기범 회장. 이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의 유기범 회장을 통해 구룡마을과 그곳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보자. 네,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요. 지금 열심히 또 그 수습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또 구룡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민자치회 유기범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울 하늘 아래 그러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 걸 대한민국 5,200만 중에 몇 사람이나 실제로 그 어려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막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지요? 예, 제가 이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회장님이 거기 인연을 갖게 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회장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셔서 회장이 됐어요?
제가 뭐 저도 태어난 것이 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전쟁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피난길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마산까지 가서 피난을 하게 됐고 어디 살다가 피난 갔는데요? 그건 기억이 나지 않고요. 대구의 피난길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 손에서 아마 마산까지 내려갔다가 수복되면서 다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서 파주 문산에서 이제 자란 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된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없으니까 실패할 일이 많고 실패가 돼서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 지인이 먼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수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살 때 거기서 서울 수원에서 살았어요? 예 수원 지하 단칸방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나도 수원 사는데. 예 어. 그래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거리도 멀고 고생스러우니까 서울에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서울에는 집값들이 비싸서 못 가는 상태인데 마침 그 구룡마을에 지인이 있어서 그 구룡마을을 소개해서 거기로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몇 년째예요? 그게 그래 3년, 4년째 오래 되고 있습니다. 사셨네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부인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20살입니다. 걔는 학교 다녀요? 직장에 다녀요? 예, 지금 아직은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네. 딸아이가 네. 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끝나고 이제 3학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네. 딸을 그런 데서 키운다. 걔들 친구가 거기 오는 거를 따님은 그려하겠죠? 예, 여기 대다수의 그 살고 있는 학생들이 그 자기가 그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것을 밝히기를 싫어하겠습니다. 근데 학군은 또 강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발학군. 예, 거주지가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학교를 강남에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주지가 강남이라서 강남을 다니지만 자기들이 이곳에 사는 것을 알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러 버스를 타고 와서 다른 곳에 내려서 집에를 들어옵니다. 걸어오는구먼. 네. 예. 그럼 아버지 엄마는 걔를 어떻게 격려를 해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거 아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제 희망 섞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12번이 넘게 그렇게 화재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최근에 화재 11월에 있었던 그것을 보고 이제 구룡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셨네요. 이것은 뭐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네. 우선은 여태까지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 20년 넘게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는 관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전신주를 세우고 그다음에 변압기를 달고 국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수도 역시도 정부에서 깔아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땅을 파고 그 PVC 파이프를 묶고 땅을 못 팔면 주봉 위로 다니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소외받고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부터 어떤 희망을 갖고 이제부터는 뭔가 삶이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끝나버린 이유는 역시 정치적으로 구청장은 이쪽 당이고 시장은 저쪽 당이고 그래서 저 당이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도 맨 처음에 이제 뭐 시장님께서 나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개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남구청장님은 이제 당이 약간 새누리당이시고 시장님은 다른 당을 새천년 민주당인가 이제 민주당이시니까 일단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 두 분들이 다툼 속에서 보면은 구룡마을 주민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주들한테 환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
환지가 되거든 수용이 되든 그건 일단 지주들에 대한 논의지 구룡마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의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2년간.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 두 분들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고 우리 마을을 놓고 싸움을 하시면서 정작 주민에 대한 대안에 대한 말씀들은 한 번도 나누신 적이 없고 토지에 대한 토지주들에 대한 환지 문제와 수용 문제를 가지고 지금 2년을 다투다가 그냥 무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11월에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발생의 원인과 피해 상황이 어떠한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네. 그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해줘야만 알 수 있는 일이고 피해는 지금 뭐 이번에 이 대형 화재가 이번에 이 마을에 뭐 여러 번 사고가 났지만 대형 화재가 지금 3번째인데 이번에도 60가구가 넘는 가구가 전소가 됐고 네. 이재민이 130명이 넘고 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뭐 피해로 따진다면 액수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 이렇게 한파가 닥치니까 예. 많은 걱정들 속에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인근에 있는 개포중학교에 다 계시고 또 마을 안에 있는 주민자치 회관 안에 이렇게 분산 소개돼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지금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1월 26일에 극동방송에서도 김장한 이사장님과 함께 방송사 관계자들이 구룡마을을 방문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많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지금 주민들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외당하고 외면받고 자신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정말 큰 선물,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선물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모두 다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울 때 정말 담요 한 장, 초코파이 하나, 네. 뭐 이런 쌀 한 푼, 햇살로 또 주셔갖고 이런 것들이 가져오실 때는 엄청 많은데 이제 1000가구가 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똑같이 담아서 이렇게 나눠는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아주 즐거워하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약속하기를 예.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약속 못하지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기 사정을 내가 편지로 한번 보내보겠다. 읽고 안 읽는 거는 대통령 권한의 거유고 나는 이미 편지를 보내서 내가 사본 하나 오늘 드릴게. 예. 그래서 내일 모레 내가 미국 잠깐 갔다 오면은 정무수석을 만나요. 그 정무수석한테도 그 편지 사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든지 거기 가서 한번 다 사정을 들어보고 대통령한테 그대로 보고를 한번 해봐라. 그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어린이 합창단 우리 극동방송이 공연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구룡마을에 한 100여 명 거기 그때 내가 만났던 분들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버스 2대로 모시고 와서 떡국을 따뜻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떡국이거든요. 떡국을 잘 끓여 드리고 그다음에 애들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는 것 좀 듣고 가실 적에는 뭐 조그만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갖고 가시게 해라. 그래서 그걸 아마 12월 뭐 20 며칠 날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토요일 날 애들이 재롱을 많이 해요. 걔들 국민학교 3학년 애들서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한 40-50명이 와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도 뭐 피난 생활도 해봤고 하우스보이 노릇도 해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학교도 포기해 보려고 했고 그러다 6.25 동란이 났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시리아 난민을 70만 명을 만났어. 요르단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거기 천막을 유엔에서 쳐줬는데 비바람 불면은 못 자거든 거기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에 한 10식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400개를 해줬어. 돈 모아가지고. 그거 뭐 세 발의 피지. 7만 명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업에서 거기 회장이 극동방송 좋은 일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1000개를 해주겠습니다. 그게 35억이야. 정부에서 외무장관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정부가 해줘야 할 걸 민간이 해줬으니 우리 외무부에서 300개를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1700개가 됐어. 그러면 거기 다 태극기를 갖다 붙여놨어. 정말 하나의 상징이지. 7만 명 이재민 정말 거기서 내려온 피난민들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 초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불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컨테이너로 임시로 예배를 볼 수 있는 걸 좀 해봐라. 그러니까 또 허가가 안 나온다며. 그 허가청이 누구예요? 허가청이 지금 강남구청이 이제 일부 허가권을 있고요.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제 공동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지금은 이제 그런 화재의 복구는 강남구청에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할머니 사는 집을 내가 가봤는데 참 비는 안 새지만은 참 열악하더라. 그래서 저게 1년 2년 간 되면 임시로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림하면서 그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질 때 아파트 분양권 하나씩 주면 아주 쉽게 해결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은 명당짜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우리 주민들도 인내를 가지고 여기 이제 회장부터 하나님을 난 믿으면은 일이 빨리 성사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렇지? 그래서 그 딸 다음 학기서부터 걔가 이제 고 3일 올라가죠. 그럼 내가 극동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줄게.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줘서 예? 어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그러면 내가 또 장학금 좀 얻어줄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버지 엄마 때에서는 여기서 살을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대학 공부해가지고 좋은데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신랑 얻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산다. 그 희망을 주면 되잖아.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회장님이. 그 오늘 나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약속하면은 나는 회장님 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알아 유학도 이 다음에 보낼런지. 교회는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세요? 가보긴 가봤죠. 네. 여러 종교를 일단 제가 혼자 있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뭐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예. 성당도 가보고 많이들 가봤습니다. 근데 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가슴에 닿는 느낌을 솔직히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이번에 목사님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고 네. 화재 현장도 보시고 그 마을 회관에 오셔갖고 예배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어떤 뭉클함이 네. 올라오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믿으려는 네. 신호야. 이미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딸을 이 방송국에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럼 내가 기도도 해주고 걔에 대해 희망을 실어줄게. 네. 왜? 이번에 내가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내일 데리고 UN 사무총장을 만나러 가. 걔 소원이 사무총장 만나는 게 소원이야. 그럼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또 내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참 어렵게 사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 그 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기독교 중학교 나왔지 고등학교 지금 장학금 받아서 댕기지.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 댕기고 싶대. 한국말 다 배웠어. 내가 백석대학 설립자한테 얘 대학에 들어가면 이 대학에서 4년 장학금 주라고 그러니까 백석대학 설립자가 목사님 말씀이라면은 4년 장학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님도 나한테 여기 한번 보내서 걔가 하나님을만 믿는 데면은 걔 앞길은 훤하게 터지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은 다 못 도와줘도
학생 하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거는 회장님이 내가 그럼 하나님 믿고 그 딸아이를 여기 보내서 겨울방학 때 여기서 심부름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언니들한테 사랑도 받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럼 신문 방송학과를 졸업받고 극동방송에 들어오겠다. 목표를 세우고 하면은 극동방송에 들어와서 아나운서도 되고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가정 꾸미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잖아,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래서 믿는다고 결심을 하면 돼. 회장님 이곳에 오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나신 것도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특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겠노라, 영접하겠노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 것이 네. 이상하게 제가 자꾸 이렇게 교회 쪽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마을에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라고 또 거기도 화재가 나서 지금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무료급식을 제가 한 10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맨 처음에 무료급식을 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 그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이칠성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도와주셔갖고 아침 무료급식을 하고 제가 이제 또 점심 무료급식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거기 이제 결식 노인들한테 이제 급식을 했는데 그분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보실 때는 저보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유 회장님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됐어요. 여태까지 계기가 안 됐고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제가 뭔가 그 전율을 좀 느껴가지고 아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마음으로는 아 이제 저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제 지금 마음 속에서는 네. 그럼 된 거예요. 다짐을 합니다. 그럼 근데,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게 신앙이 깊어질지는 장담하기 이른지 그런데 그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조금 자라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결심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 국제 라이언스에도 뭐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봉사 때문에 구룡마을에 이제 무료급식을 하는데 저 혼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막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 100명이 넘어지다 보니까 혼자는 어려워서 지원을 받으려면 라이언스 활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남 지구에 있는 사무사 D지구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지구라고 그래서 거기에 지인의 이제 도움을 받아 가입을 하게 됐고 봉사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걸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라이언스 회원들이 한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나눠지니까 제가 그 봉사하다 보니까 지역 부총재까지 올라갔고 그 지역 부총재님들이 33명인데 거기서 또 대표를 뽑아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그 지역 부총재들의 대표를 하면서 구룡마을에 이제 무료급식을 그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한 10년간 그 결식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태섭 국제회장 예. 하신 분이 예. 원래 강남 출신이에요. 예,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내가 거기도 얘기를 할 테니까 나한테 국제봉사상을 20만 불을 주더라고 옛날에. 예. 그래서 그 20만 불을 다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유 회장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따님 하나 있다니까 이번 1월 달에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걔가. 그렇지, 3학년이 올라가지. 네. 그럼 3학년 한 학기 또 3학년 1년 동안 장학금을 줄 테니까 걔 장학금 어디 학교 다니는지 난 모르는데 장학금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수능심 봐가지고 수도권 학교를 다니든지 뭐 백석대학을 다니든지 한양대학을 다니든지 명지대학을 다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장학금을 얻어줄 테니까 한번 걔에게 희망을 넣어줘봐. 감사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최희심이가 연락을 해서 네. 한번 오라 그래 방송국에.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학기가 되니까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래. 네. 그러면 걔가 희망을 가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구룡마을에 살지만은 앞으로 나는 여기 벗어날 거다. 그 희망을 주면 돼. 알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예. 믿음대로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그 듣기로는 주민들이 피해 복구하기도 사실 힘든데 구룡마을 주민들이 원래 부자다라는 등의 주변의 오해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네. 그거에 대한 이 아픔이 너무 심하고 네.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남이라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등산객들이 좋은 차들을 많이 끌고 옵니다. 근데 기자분들이 취재로 오면 거기 주차된 차들이 다 그 주민들이 타는 차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에 자꾸 그런 게 나옵니다. 아유, 구룡마을에 이렇게 좋은 차가 서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위장자 전유자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그 아픔들이 큽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와서 한번 다녀보시거나 한번 하룻밤 와서 주무셔 보시면 알아요. 과연 여기가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라도 잘 수 있는 곳인가? 굉장히 불안한 지역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그 이 마을은 그 콘크리트로 지은 집도 30년이 지나면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고 위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보온덮개와 학고방으로 만들었고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다 사가버렸어요. 화재가 취약 지역이고 주저앉기 직전에 있는 집인데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거기 와서 투기꾼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가 산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거짓말이고 이건 있지 않은 얘기고 거기 있는 사시는 분들도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제는 집이 노후가 되고 화재 취약 지구가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잠자는 것이 불안할 정도인데 거기를 자꾸 부자들이 와서 산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와서 좀 하루만이라도 좀 거기 와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아니 내가 그 할머니 개띠래. 예.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개띠면은. 네. 거기서 내가 1시간 얘기를 해보는데 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 기고만장한 할머니야. 남편한테 얻어맞아 가면서 남편이 술주정만 하면 때리고 그렇게 살다 남편이 50세 때 뭐 돌아가고 애들 3남매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참 내가 용돈을 주니까 내가 이거 일도 안 하고 왜 받아요 그러더라고.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친구가 와서 주고 가는 거니까 받으세요. 아마 그분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방도 안 들여달라고 그러다가 그냥 그 헛간에서 날 그래서 손님이 왔으면 방에 그래도 뒤로 들어가서 차례도 한 잔 대접해야지. 그래 우리 애들이 이상한 손님 오면 들여보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나 이상한 손님 아니니까 괜찮다. 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일었을 수가 없어. 고생한 얘기. 그러면서 무슨 교를 믿느냐니까 호랑교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그 호랑교 못 도와줘. 그 일본 교요. 그러니까 그 호랑교 다 때려치고 하나님 믿어.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저녁에 며느리가 라면 끓여주길래 라면 얻어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뭐 라면도 뭐 한번 먹어보면 맛있잖아. 예. 그리고 우리 사는 인생이 정말 참 하늘 아래 서울 하늘 아래 그런 데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여러 대통령을 겪어봤지만은 저런 마을이 있다는 거를 진작 알았으면은 저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나도 때가 돼서 만날 때만 있으면은 구룡마을 좀 챙겨라 그랬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유기범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제공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화재민에 한해서 지금 이제 임대주택 얘기가 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구시키지는 않고 지금 이 언덕설안에 지금 갈 곳은 없고 학교 그 체육관에서 있는 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지금 그 12월 9일까지 비우라고 아마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파 속에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급하게 일단 한시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우선 좀 이주시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임대법이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막 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 법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법의 그 제도 속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송파 세무조 사건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룡마을 사람들이 2,300명이라고 하지만 그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100분도 안 돼요. 그 법제도에 안 들어가 있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임대주택법이 있어서 그 법제도 안에 있어야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지 그냥 무조건 다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월 수입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임대주택을 주어도 갈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임대주택 책정을 해서 임시로 가라고는 하지만 갈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가서도 지금 살아갈 길이 지금 막막한 입장이고 좀 그런 현실입니다. 근본 대책이 세워져야죠. 예,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청년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청취자 여러분들과 김장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직장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맞지 않은 급여에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상사의 기대치가 점점 커지며 칭찬보다 꾸지람을 들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를 계속하며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좋게 생각해야지 다짐했지만은 이상하게 주일에 은혜를 받고 난 직후 일요일이면 상사가 제 마음을 특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지만은 곧 새 직장이 쉽게 잡히지 않아 또 마음에 금방 불편해지더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얻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희 청년 올림. 네. 지금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직원들 있는데. 기도팀이 때문에요 여기. 네, 예, 박민희 청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박민희 청년님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일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께는요. 방송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또 게시판에 사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또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 회장님 말이에요. 예. 나는 그 부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부인께서 예. 우리 힘없는 남편한테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런 데서 고생하는구나 바가지 긁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제가 혼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을 주민들과 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못마땅하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 주민들 2,300명이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금 자의반 타의반 해서 앞장서게 됐고 그래갖고 지금 저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처음에는 무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5, 6년간 지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때가 있구나.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에
그 유중화 박사님의 그 주선으로 인하여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하여튼 이건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들이 자꾸 생기는 걸 봐서 좀 새로운 모습이 번져지면 우리 집사람도 이해를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후회는 나게 되고 예. 만약 이 회장님께서 거기 뭐 마을 회장도 중요하지만은 네. 더 높은 위치에서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회장께서는 뭘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높이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가방끈이 짧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왔던 일이지 제가 어떤 더 많은 위치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못 되고. 그래 부인은 어디서 만나셨어? 그냥 누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근데 결혼을 한 지가 몇 년이야? 23년, 4년 됐습니다. 처갓집은 어디요? 대구입니다. 대구. 네, 상주. 상주에. 네. 그러면 거기서 장모 장인이 좀 올라와서 그 마을을 보셨어?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요. 장모님은 자주 오십니다. 그러면 내 딸 데려다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야단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반대 많이 하셨죠. 그래도 딸이 좋다는데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야죠?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회장님 이번 주부터 우리 아내 되시는 분과 같이 교회 나가시고 또 신앙생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또 결심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아니 당분간 유 박사하고 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면은 그 마을 근처 내가 교회를 소개해 줄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지고 이제 서로들 이렇게 좀 친구를 만나서 동지를 만나서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버팀목도 되고 같이 하수연도 하고 같이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분들이 거기 한번 와서 보고 1100세대 뭐 다 도와줄 수 없지만 한 세대는 책임질 수 있잖아. 그렇지? 거기 있는 학생 댕기는 애들이 다 몇 명인지 모르는데 회장님 딸 하나는 책임질 수 있지. 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제 딸을 책임지라고 하면 회장으로 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사람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 예. 만나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캄보디아 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갔어요 내외를. 거기 캄보디아 학교 다니는 한국 선교사 딸아이가 있어. 초등학교 5학년인가 봐. 얘가 캄보디아 말을 잘하니까 통역을 했어. 저녁에 대통령이 날 자기 방에 부르더니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니 그 어린아이 미국 데려다 유학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걔 유학 보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전두환 대통령께서 여기가 이게 학교냐 너무 시설도 낙후돼 있고 미국 데려다 공부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학교 8군데 고등학교 편지를 보냈어. 제일 먼저 답장 온 데가 내가 졸업 맡은 고등학교예요. 수석을 밟기 시작했어. 그런데 비사가 안 나오는 거야. 미국 대사관에서. 그 내가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걔가 비사를 받았어. 내가 나온 모교에 가서 고등학교 들어갔어. 걔가 전교에서 1등을 했어. 네. 장학금은 내가 얻어줬고 거기서 그 대학을 들어갔어. 아르바이트도 하고 내가 장학금도 보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도와서 졸업을 하고 석사를 받았어 걔가.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선교사의 한 선생으로 갔어. 그리고 한국 아이하고 결혼을 했어. 그 아이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눈에 비쳤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도와주질 못한다 하더라도 회장 딸 하나 또 다른 집 딸은 인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인연인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특권인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혜인가 보다. 은혜는 받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은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상대방의 고마우면서 주는 거야. 고맙게 받으면 돼. 감사하면 돼. 그러니까 그 딸을 여기 보내려는 건 걔가 그런 환경에서 뭐 과외 공부도 못 할 거야. 학원도 못 갈 거야. 그렇지? 조금 비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내서 저 언니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너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걔 하나 바로 나가서 좋은 학교 졸업받고 좋은 성적 졸업받고 또 길이 생기면 유학도 갔다 오면 그런 희망을 가지면 제가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아멘. 내가 유 회장을 알아가지고 내가 팔짝을 칠 것도 없지. 유 회장이 뭐 나 저기 할 것도 네. 없고. 그렇지? 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 네. 다른 거 뭐 더 질문할 거 있어?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구룡마을에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고요. 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구룡마을 좀 돕고 싶은 어떤 감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뭐 구룡마을이 지금 가장 열악한 것이 네. 난방입니다. 뭐 겨울철 난방 지금 뭐 집이 다 아시다시피 그 학고방이라 보니까 다 사가 있고 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이제 난방비도 문제가 되고 뭐 이불도 문제가 되고 전기장판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겨울철에 필요한 것은 다 지금 문제가 네.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지금 그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를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강남구에서 막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보면은 프랜카드가 6, 7개 걸려 있어요. 개인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강남구청에 접수를 하라고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그 강남구에서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까 화재로 인하여 도와주셨다고 말은 들었는데 목사님이 가져오신 선물 외에는 지금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강남구에서 접수받은 것들을 언제나 지급해 줄 줄 몰라도 지금이 당장 시급할 때 아닙니까? 네, 겨울이고 화재가 난 지 그렇죠. 지금 한 달이 다 예. 돼가요. 지금이 가장 절실할 때인데 왜 관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외면하시는가? 오래 걸려. 관에서 하는 게 오래 걸려. 글쎄요. 예, 그래서 나도 극동방에서 모금을 하면은 뭐 일본 지진 막바로 갖다 줘. 정부 통해서 가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정부는 또 정부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이 집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위화감을 일으키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만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가장 절실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네. 그렇지. 예, 이 시기가 벗어나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네. 이때 지금 발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제일 목마를 때 물 줘야지. 네, 앞으로 또 희망의 꽃이 피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룡마을 회장님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